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시 과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2차시 과제는 17쪽의 8번이랑 그 다음에 3점짜리 문항의 2번, 3번이죠. 자, 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직선상에서 운동. 자, 이게 그 물리학원이죠. 물리학원에서는 직선상에서의 운동만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물리학 2에 가면 직선이 아니라 X축, Y축이 있는 평면상의 운동을 다루게 될 거예요. A는 등속도,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는 겁니다. 자, 기억 봅시다. 1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서로 같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항상 교과서를 이용합니다. 그죠? 자, 교과서를 보세요. 자, 지금 우리의 문제가 위치 시간 그래프잖아요. 자, 여기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속력입니다. 따라서 A 같은 경우는요. 자, A 같은 경우는 위치 시간에서의 기울기를 알면 되죠.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5분의 10입니다. 따라서 A의 1초일 때 속력은요. 5분의 10이니까 2 미터 퍼 세크입니다. B의 1초일 때 속력을 결정해 봅시다. 자, B의 1초일 때의 속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요. 평균 속력이라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평균 속력에 대한 것은 크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우선 평균 속력이라는 것부터 배워봅시다. 자, 지금 0에서 t까지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평균 속력을 알아볼 텐데 처음 속도가 v0이고 나중 속도가 v일 때 일정하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의 평균적인 속도는 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평균 속도는 v와 v0의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v0 더하기 v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을 표시할 때는 위에 바 하나를 그려 짝대기 막대를 하나 그려서 우리가 바라고 표시합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적으면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하는 것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평균 속도가 얼마이냐면은 자,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입니다. 그런데 또 평균 속도는 우리 교과서의 정의대로 따르면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죠. 따라서 2초 동안에 2m를 이동했어요. 따라서 평균 속도는 1m per sec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 속도가 기울기가 0이잖아요. 얘가 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 속도가 얼마야 됩니까? 바로 2m per sec여야지 2분의 2가 되어서 1m per sec가 되겠죠. 따라서 B의 처음 속도는 2m per sec이고요. 나중 속도가 0이에요.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1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이겠습니까? 바로 2와 0의 평균인 1m per sec가 되겠죠. 이미 평균을 구했어요. 그죠? 그래서 A의 경우에는 2m per sec고 B가 1m per sec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니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기억에서 니은을 푼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0초일 때 2m per sec이고 이때가 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1초일 때는 1m per sec라 했으니까 지금 1초당 1m per sec씩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1초당 속도가 1m per sec씩 변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1m per sec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지요. 그 다음 디귿입니다. 5초일 때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것인데 이미 A의 거리는 12로 나와 있고요.
B의 위치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5초 시간과 변이와 관련 있는 변이와 시간과 관련 있는 식이 무엇입니까? 변이 S와 시간과 관련된 관계식 S는 V0t 등속도 운동할 때의 변이 더하기 속도가 변하면서 이동한 변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처음이 여기 2를 처음으로 잡읍시다. 2가 속력이 0입니다. 따라서 요거를 소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 가속도는 1이죠. 1 곱하기 t가 얼마냐면은 걸린 시간 2에서 5초니까 3의 제곱이 됩니다. 2분의 9m니까 얘는 4.5m가 되죠. 즉 여기의 좌표는 4.5예요. 따라서 거리차는 얼마입니까? 7.5m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자, 21쪽에 2번입니다. 그림가는 서로 다른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예요. 자, 그렇게 되면 받고 있는 힘은 중력밖에 없죠.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A와 B의 질량에 무관하게 이 둘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로 동일합니다. 즉 A가 받는 가속도나 B가 받는 가속도나 그 크기가 같습니다. 기준선 PQ를 EV와 V의 속도로 각각 통과했고요. 나는 그 순간부터 T초 후에 각각 3V로 A는 통과했고 지금 B의 속도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억, T를 구하라 입니다. 자, 봅시다. T초 동안에 L이라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평균 속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가의 그림에서 평균 속도를 구해보면은 자 2V이고 그 다음에 3V가 되었죠. T초 후에. 따라서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에다가 나누기 1을 하는 것이 바로 평균 속도입니다. 그래서 2분의 5V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T를 결정해야 되죠. 따라서 T는 얼마입니까? 5V 분의 2L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을 풀어보겠습니다.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볼 텐데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둘 다 중력이라는 힘만 받기 때문에 둘 다 등 가속도, 그러니까 둘의 가속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A의 가속도를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볼 거예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걸린 시간 동안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하면 가속도가 구해집니다. 나중 속도가 얼마냐 하면 3V죠.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2V입니다. 그런데 걸린 시간이 여기서 구해놨죠. 2L을 5V로 나눈 값이죠. 따라서 가속도 값은 얼마냐 하면은 지금 분자가 V입니다. 그래서 2L분의 5V 제곱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번을 풀어볼 텐데 선생님의 풀이가 조금 특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풀겠습니다. 자, 보세요. A와 B의 높이 차를 나의 순간에서 구할 텐데 자, 나 같은 경우는 지금 A가 2V에서 3V로 변했으니까 V만큼 변했기 때문에 B의 경우도 같은 시간 동안 V에서 V만큼 변하게 되면 2V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2V일 때와 3V일 때의 거리차를 지금 거리차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뭐 X라고 둡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X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등 가속도 운동에서 속도가 0일 때와 그 다음에 V일 때, 2V일 때, 3V일 때 이렇게 쭉쭉쭉 있을 텐데
각각의 변이의 비율을 수업 시간에 배웠죠. 여기에서 1만큼 이동했다면 이 동안에는 3만큼 이동하고 이때 동안에는 5만큼, 이때 동안에는 쭉쭉쭉 해서 2n-1 홀수배입니다. 그죠? 즉 1대, 3대, 5대, 7대, 9대 쭉쭉쭉 홀수배의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2V에서 3V만큼 갈 때, 그죠? 2V에서 3V로 속도가 변하는데 동안에 이동한 변이가 L이죠. 그래서 2V에서 3V로 갈 때 변이가 L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변이는 V에서 2V로 갈 때의 변이가 궁금한 거예요. V에서 2V로 갈 때이니까 요게 X입니다. 따라서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3대 X는 5일 때 L입니다. 5만큼 변할 때 L을 진행했고요. 3만큼 변할 때는 얼마나 진행했을까라는 그런 비례식이에요.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5분의 3L이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풀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22쪽의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평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입니다. 자,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0에서부터 t0까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등 가속도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지금 가속도가 변하고 있잖아요. 틀렸고요. 5번도 틀렸죠.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2번, 3번, 4번이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0부터 3t0까지 A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였답니다. 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물리학 1에서는 안 배웠지만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았다라는 것은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즉 이때도 등 가속도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4번도 t0에서 3t0까지 가속도가 변했으니까 4번 안 돼요. 그러면 남은 것은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세 번째 조건 봅시다. 3t0부터 4t0까지 A의 이동 거리는 0부터 t0까지 이동 거리와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유추해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2번하고 3번만 관심 있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은 세로축이 뭐냐면은 속도이고요. 가로축이 시간인 그래프예요. 자, 0에서 t0까지의 속도가 지금 처음 속도를 0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0이라고 두고 뭐 t0 요만큼이니까 속도가 요만큼 증가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등가속도 운동했죠? 그 다음에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2배만큼 속도가 더 변해야 되죠. 즉 VT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2배가 돼야 됩니다. 음수니까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t0에서 4t0까지는 처음에 속도 변화와 똑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동 거리를 따지자면 속도와 시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이 바로 이동 거리죠. 지금 요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3t0에서 4t0까지는 지금 이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이 둘의 면적이 다르죠? 따라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은 틀렸어요. 그러면 3번 그래프를 보세요. 자, 3번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속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잖아요.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마찬가지로 세로축은 속도입니다. 자, 기울기를 2배로 해서 이렇게 속도가 증가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의 크기를 반으로 하되 방향이 반대여야 됩니다.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3t0에서 4t0 때까지는 처음에 속도 변화량과 같아야 되잖아요. 가속도가 같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변하겠죠. 아래쪽 면적을 보면은 요만큼이고 요만큼 똑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방금 풀었던 3번 문제는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부터 속도 시간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예요. 이런 연습은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까지 이어서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